네, 이 프로그램은 SBS 비즈 앱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앱을 다운받으시면 더 다양한 정보를 쉽고 또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관세 이슈 관련된 내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한미 2+2 통상협의가 진행됐습니다. 여러 가지가 논의됐죠. 관세부터 경제 안보, 투자 협력, 통화 정책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다뤄졌는데 아무래도 가장 주목도가 높았던 건 관세였습니다. 상호 관세 25%에서 더 내릴 수 있을까 이 부분이 관건이었는데 김정문 자문위원님 내용 정리를 좀 먼저 나눠볼까요? 네, 이번 한미 2+2 통상협의에서 관세 문제는 미국 무역 적자 해소와 자국 산업 보호를 강조하면서 동맹국인 한국에도 무역 불균형 해소 노력을 요구한 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LNG선,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등 고부가치 산업까지 논의 범위가 확산될 수 있다고 시사가 되었고요. 이에 대해 한국은 과도한 보호 무역 조치로 인한 산업 피해를 우려하며 배터리, 반도체, 조선 등의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 예외 인정과 기존 IRA 칩스법 등 우대 조항 유지, 그리고 미국 내 투자 확대와 공급망 협력 강화를 강조했는데요. 네. 구체적인 어떤 결론보다는 앞으로 실무 협의와 추가 논의로 이어질 협의의 틀을 마련한 첫걸음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양국은 7월 패키지 합의를 목표로 실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고요. 7월 8일 90일 상호 관세 유예 조치가 종료되기 전까지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특히 6월 3일 대선 이후에 도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큰 이벤트를 소화한 후에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조선협력 그리고 LNG, 알래스카 LNG 사업 프로젝트 같은 이런 부분들이 협상 가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야기가 좀 됐더라고요. 네, 이번 한미 협상 과정에서 이제 미국 측이 알래스카산 LNG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하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이렇게 본격적으로 꺼내 들었었죠. 그에 대한 이제 현재 저희 한국 측 입장에서는 참여하면 얻을 건 뭘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참여를 하게 된다면은 미국 통상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저희가 점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지만 네. 반대로 장기적으로 수익이 불확실하고 좀 투자 부담이 큰 사업이라는 점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투자 여부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관세 협상에 대한 지렛대가 작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상당히 고민하고 있고 사실 6월 예정된 이런 알래스카 고위급 서밋 전까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좀 높아졌습니다. 기업들 반응이 구체적으로는 좀 어떤가요? 네, 이 프로젝트 자체로만 보면은 사실 규모가 어마어마한데 1,300km에 대한 파이프라인까지 깔고 이제 북극권 천연가스를 액화해서 아시아로 수출하겠다. 그런 57조 원짜리 메가 사업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덥석 그런데 기업들이 받을 수 있지 않는 그런 이유들을 보시면은 이미 과거에도 대형 에너지 회사들이 사업성이 너무 낮다면서 이렇게 발을 뺐던 이력들도 있었고요. 이번에 전문가들은 건설 비용을 또 천문학적이고 또 5년 이상 최소 소요가 된다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경고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측에 대한 어떤 전략적 압박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실제 득이 되느냐 이렇게 따져보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 3월에 보시면 미국 순방 당시에 미국 측에서 이제 저희가 참여했던 기업들이 있습니다. 바로 SK라든지 한화 그리고 포스코, 세아 등의 주요 에너지 철강 기업들에 대한 CEO들을 직접 만나서 투자 참여 가능성을 타진을 했는데 네네. 아직은 그래도 검토 중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확답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다시 단순 구매자가 아닌 지분 투자자로 참여해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리스크도 그리고 책임도 함께 이렇게 가져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 선뜻 결정하기에는 리스크가 따른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LNG의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지도 궁금해지는데 이게 지금 화석에서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는 그 과정에서 브릿지 역할을 하는 연료가 바로 LNG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확장성은 상당하지 않을까 싶은데 기대할 여지가 없을까요? 확실히 LNG 수요는 앞으로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LNG는 기존 석탄이나 석유보다 이제 탄소 배출량이 적고
태양광 그리고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가 불안정할 때 그때 전력 공급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 전환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서 24시간 안정적으로 돌아갈 그런 전력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는데 재생에너지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이렇게 LNG 같은 안정적 에너지원이 필수적으로 이렇게 필요해진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2030년 보시면은 전 세계 LNG 수요가 5억 6천만 톤에 이를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이는 2023년 대비해서 무려 36%나 늘어나는 규모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잇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앞으로 글로벌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이제 여기에 맞춰서 국내 기업들도 선제적 투자를 대비하고 있다는 점을 꼭 함께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LNG 시장이 성장해 나갈 때 과연 여기에 혜택을 받을 기업은 어디일까를 미리 알아두면 또 이것도 상당한 정보가 될 것 같거든요. 어떤 쪽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보세요? 네, 이런 흐름에 발맞춰서 국내 기업들도 발빠르게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LNG 생산부터 저장 발전에 이르는 전 과정을 아우르는 사업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업으로 강양 LNG 터미널을 확장 중에 있으며 SK 이노베이션 역시 LNG 사업 확장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SK ENS와의 합병을 통해 LNG 밸류 체인을 강화하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한국가스공사는 국내 LNG 도입 및 공급을 담당하는 핵심 기업으로 LNG 수요가 증가할수록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즉 LNG는 에너지 안보와 친환경 전환 그리고 산업 경쟁력 확보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핵심 전략 자산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에너지 관련된 내용들을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기업으로, 종목으로 접근하실 땐 투자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실 수도 있을 텐데요. 카카오 채널 주식이 궁금할 때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또 많은 자문력 분들의 조언, 분석, 의견을 들어보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영진 자문력님, LNG 시장이 커지면 연관돼서 따라오는 쪽이 또 조선이 아닐까 싶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 좀 들어보죠. 네, 맞습니다.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데요. 네. LNG선은 고부가 가치 선박이다라고 불리고 있는 만큼 전 세계에서도 이걸 제대로 만들 수 있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입니다. 특히 한국은 LNG선 분야의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죠. 관련 기업들을 살펴보시면은 세계 최대 조선사이자 세계 최대 LNG선 건조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HD 한국조선해양과 HD 현대중공업 같은 기업들이 있겠고요. 그리고 또 LNG선 시장 점유율이 세계 상위권인 삼성중공업도 특히 고압 제이카 기술 같은 LNG선 특화 기술의 강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프리미엄 LNG선 수주를 적극적으로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회사가 글로벌 LNG선 시장 점유율을 무려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겠습니다. 네. 자, 이게 정치적 이슈에 따라서는 어떨지 그 판도가 바뀌는가 궁금해지는데요. 이 에너지나 이런 정책적인 부분이 사실 정치적인 이슈에 많이 또 좌지우지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최근 동향에 따른다면 투자자들이 어떤 기업에 조금 더 주목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세요? 네, 에너지 정책은 이제 국가 전략이죠. 이제 정부가 어떤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서 석탄 원전, LNG 그리고 태양광 풍력 같은 에너지의 비중이 또 달라지게 되겠고 또 이에 따라 수혜를 잇는 산업 그리고 기업들도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이전까지 이제 여당은 원전의 입장에서 그리고 야당은 신재생이라는 키워드가 같이 붙어 있었는데 양당 모두 다 이제 보시면은 차기 대선 공약으로 에너지 믹스 정책을 검토를 하고 있겠고요. 야당에서도 탈원전 정책이 한마디로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는 거 아니냐 그런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원전 관련주도 한마디로 수급이 같이 지금 붙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물론 세부적으로는 민주당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목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2030년까지 바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를 확대를 하겠다. 그리고 특히 태양광 풍력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 계획을 세우면서 가장 중요한 게 보시면 슈퍼 그리드라고 해서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추진한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추가가 되겠고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균형 잡힌 에너지 믹스를 강조를 합니다. 원전과 LNG 이쪽에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재생에너지 쪽은 점진적인 확대를 노리고 있고 원자력 관련 기업들 그리고 LNG 관련 인프라 기업들을 계속해서 주목하는 기조를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에너지 관련주 지금이 투자 적기인가 아닌가 여러 가지 어려움, 궁금증들 있으실 겁니다. 자문력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카카오 채널
지금 주식이 궁금할 때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신 후에 자문역분들이 제시하는 분석 리포트와 종목 진단 등을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저희가 관심 가질 만한 기업을 종목별로 압축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관심주 탑3를 저희가 이야기 나눠볼 텐데 탑3입니다. 3위를 차지한 기업부터 소개 들어볼까요? 네, 요즘 에너지 시장 상당히 정말 뜨겁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부터 LNG, 원전, 그리고 모두가 커진다는 것은 이것은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일 텐데 그렇죠. 네. 이 세 가지 섹터를 동시에 아우를 수 있는, 수혜받을 수 있는 기업 섹터가 바로 딱 한 가지입니다. 어떤 걸까요? 이게 바로 피팅 밸브입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제가 이 흐름 속에서 탑3부터 소개를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소개드릴 종목은 바로 태광입니다. 중소형 플랜트 장비 업체인데 신재생이라든지 LNG, 원전 등의 에너지가 어떤 형태로 가든 간에 플랜트와 배관은 무조건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여기서 동사는 사우디 아람코, 자프라 프로젝트와 본격화와 더불어서 미국 LNG 터미널 프로젝트 재개 모멘텀까지 이렇게 더해진 상황인데요. 이게 바로 이제 중동이라든지 미국 이렇게 양방향에 대한 성장 스토리가 기대되고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그래서 수주 목표도 올해 3천억 원 이상을 바라보고 있고 지금 주가는 이런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사이드가 더 열려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에너지 관련주 탑3로 태광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탑2, 2위를 기록한 기업은 그럼 어딜까요? 네, 2위는 하이로 코리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이로 코리아는 단순한 부품 업체가 아닙니다. 제작용 피팅 분야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가진 강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특히 주목해야 될 점은 미국 LNG 터미널 프로젝트 수주가 시차를 두고 본격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은 결국에는 성장성, 수익 성장성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고 그래서 중장기 수주 입장에서도 꾸준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게 이제 동사의 큰 장점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흐름이 있는데 바로 조선 해양 부분의 수주 모멘텀이겠습니다. 네. 최근 심해 드릴십, 그러니까 이제 초대형 심해 시추선의 일일 용선료가 상당히 급등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확실히 해양 플랜트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탄탄한 실적 모멘텀으로 그렇게 해서 안전하게 주가가 우상향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해서 제가 2위로 뽑아봤습니다.